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RA의 끝판남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세무사님과 친한 대표님과 식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거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즘 부모님들이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집에 혹은 건물에 들어가서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 값도 많이 비싸고 그리고 부모님과 또 가까이에 있다는 특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럴 때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에 자녀분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데인데 1, 2층 상가 있고 나머지 이제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빌라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시거나 엄마가 소유하고 계시거나 소유를 하고 계시는 곳에 자녀분이 빈집의 한 곳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에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과 자녀 간에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자녀분은 매달 부모님께 100만 원의 월세를 드렸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렇게 5년 정도를 살다가 아버지 소유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진행 중에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이 알게 됐고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라고 판단해서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부모님 집에 살았는데 그 좋은 뜻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한다고 월세 계약서까지 쓰고 월세를 100만 원씩 냈는데 그걸 나라에서 야, 시세는 여기 300인데 니네 100만 원만 내고 살았지?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한 차액은 내가 증여로 볼게. 증여세 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문제는 명확하게 근거가 남았다는 겁니다. 왜냐? 계약서가 존재를 했고 월세가 오간 이체 내역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려 5년간이니까 60개월이죠? 달에 200만 원씩 혜택을 받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달에 200만 원을 증여로 보니까 1억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참.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됩니다. 근거를 남기는 것은 곧 나를 잡수시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금은 정말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세무상담은 세무사에게. 맞습니다. 그러면 빌딩은 그렇죠. 끝판남에게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얼핏 들으면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런 계획이 있거나 또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는 꼭 반드시 세무사분과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